네, 여기는 제이픽, 저는 제이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진짜 끝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뭇잎을 봐도 색도 무르익었고, 그리고 이제 잎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11월도 끝나면 이제 12월 연말 되고 겨울이 찾아올 텐데요. 네, 이런 11월에 한번 추천도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추천도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파란색 책들이 많죠. 네, 파란색 책들과 굿즈도 있는데 굿즈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한번 11월 추천도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보문고에서는 파랑의 리스트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렇게 얘기할 때 블루, 우울증이 같이 연결돼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보문고에서는 파란색이 들어간 표지책들 100권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굿즈, 엽서랑 머그, 그 다음에 해시태그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아래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래서 가져온 책은 아주 잘 어울리죠. 파랑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파랑의 리스트 이벤트에 어울리는 책이죠. 이렇게 아주 파랗고요. 뒤도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는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의 베일에서 리바이스 청바지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색채의 모험. 이 책의 저자는 미셸 파스트로입니다. 중세 연구가 중에 한 명입니다. 파란색을 인류가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쭉 담겨져 있어서 이 중간중간에는 그림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파란색을 사용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고 최근 들어서는 청바지나 파란색 아이템들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파란색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시했거나 좀 미개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 거룩한 것을 그릴 때 이렇게 성모의 베일처럼 파란색을 칠하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화가들에 의해서 사용이 됐다가 염료의 발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색깔로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색깔로 변했다고 이 저자는 역사를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파란색에 얽혀있는 종교, 사회, 문화, 예술 영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와 인식의 변화들을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책도 교보문고 프로젝트 안에 있었는데요. 바로 파리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파리의 역사를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 여행 갔다 오면서 파리가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저희가 역사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건축물과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에펠탑도 사와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을 정도로 파리 하면 동경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파리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대에는 생강의 중심에 있는 시테섬에서 시작을 하면서 루브르 요새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면서 지금의 파리가 되었다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경철 교수님인데요. 서양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역사를 설명하면서 파리의 변천사를 어쩌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도가 있고요. 그래서 번호와 그 다음에 지역구, 랜드마크 같은 게 번호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게 뒤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약간 관광지 지도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파리의 시작이 일부에 다루어져 있고요. 생강에 대한 이야기와 바이킹족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고요. 르브르 요새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박물관으로 알고 있지만 요새였죠. 2부에서는 종교개혁 때부터 루이 14세 이야기를 다루면서 변화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르사유 궁전 이야기도 당연히 나옵니다. 3부는 혁명의 도시라고 해서요. 프랑스 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스티유 감옥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폴레옹이 세운 건물들 이야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4부는 빛의 도시라는 주제로 해서 근현대 파리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정말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불리는 시절 이야기와 함께 피카소를 비롯한 여러 예술인들의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행도 못 가는 코로나 시기에 파리 책을 보면서 역사 공부와 함께 약간 관광하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랑 프로젝트에서 딱 찾아서 바로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파리의 역사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이 교보문고 프로젝트 파랑의 리스트에 참가한 100권 중의 책 중 2권이고요. 더 궁금하신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11월 추천 도서는요. 사적인 서점 11월 월간 도서입니다. 사적인 서점 11월 월간 도서고요. 그래서 안에 제목을 보여드리면
서로 다른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이벤트 내용은 아니에요. 전 이벤트 관련 책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농인 부부가 청인 아이를 낳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에세이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가 사진작가여가지고요. 아이와 자기 아내의 사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길보라 감독님의 책을 보면서 코다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됐어요.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라고 되어 있어서요. 농인 어른의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한쪽이나 양쪽 모두 농인인 경우에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코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국내 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있더라고요. 코다들은 두 가지 언어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수화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서서 통역하는 역할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돼서 약간 두 문화권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바로 코다를 낳은, 그러니까 청인 아이를 낳은 농인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사진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에세이 형식으로 듣는다는 것, 소통한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것,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루어줘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청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 읽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귀가 들린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잘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처음 가졌고 그 아이가 귀가 들린다는 걸 듣게 됐을 때 그 놀람과 두려움들에 대한 표현들이 저도 모르게 저희 주변의 코다 또는 농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지만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시선들이 에세이에 담겨져 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로 11월에 추천하는 책은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문학책 만드는 법입니다.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고 따끈따끈한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려 제가 사인을 받은 책입니다. 제가 어제 사인을 받았어요. 이 책이 유유출판사에서 나오면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P라는 공간과 함께 콜라보로 저자들의 강연들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출판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배들의 가이드라인도 너무 다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는데 유유출판사에서 이번에는 책 만드는 법 시리즈로 해서 문학책, 에세이, 실용도서, 역사책 것들을 내고 있는 편집자들의 가이드를 이렇게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얇으면서도 알차게 만들었는데 그거와 함께 강연을 콜라보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신청해서 마감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얼른 신청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강윤정 편집자님이십니다. 문학동네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승우 작가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책도 편집하신 분이고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편집자 K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강윤정 편집자님이 어떻게 문학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최종 출판까지 하게 되는지 그 여정 한 10가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당연히 이 책은 문학 그리고 편집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필독서처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닌 저 같은 독자여도 그냥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가들과 편집자는 어떤 관계일까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이 아주 좋은 짧은 알찬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추천도서 마지막 5번째 책은요, 이 잡지입니다. We See라는 잡지고요. 바로 창간호입니다. 특정에 있는 한 독립책방에서 추천을 하길래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간호더라고요. 그리고 전 주제 때문에 사실 샀는데요. 이 창간호의 주제는 당신도 결혼 혹은 비혼을 고민하고 있나요? 결혼, 비혼, 그 중간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책에 이런 일러스트들은 별별 그림 책방의 대표님이 그려주신 건데요. 서점을 하시다가 지금은 독립출판문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점을 운영하셨을 때 그렇게 서점이 된다라는 시리즈로 서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웃긴 그림들로 담아내셨는데요. 그때부터 팬이 되었는데 이 잡지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또 제가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에세이, 리뷰, 에필로그라는 크게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요, 결혼과 비혼 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 비용에 대한 고민, 결혼은 누구랑 할까, 동거하면 안 될까, 비혼이 그렇게 문제인가 라는 에세이들이 앞부분에서는 되어 있고요. 2부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2부에서는 결혼, 비혼에 대해서 고민을 도와줄 여러 작품들, 영화들 또는 팟캐스트, 유튜브들이 추천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결혼 이야기, 로맨스는 별책 부록,
유튜브에서는 곽정은의 사생활 같은 채널들이 소개되고 거기서 말하는 결혼 비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비혼에 대한 에세이를 통한 약간 환기도 되고요. 리뷰를 통해서도 좀 더 확장된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여러 책, 잡지들도 종종 봤었는데요. 이 잡지는 한 가지 관점만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비혼,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 리뷰,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관점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잡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잡지가 또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될까가 벌써 기다려져서 이렇게 11월 추천도서로 잡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위스이 창간호였습니다. 이렇게 11월에는 5권의 책들을 가져왔는데요. 의도치 않게 3권이 파란색이고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살구색 책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막 겨울도 오고 이제 연말 분위기도 낼 텐데요. 그때 너무 씁쓸하지 않게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은 아마 올해의 책 코너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도 혹시 읽고 있는 책 또는 올해의 책 추천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에는 5권의 책들, 파랑파랑한 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JPJ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받은 머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